서울. 서울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우리는 대학이라는 첫 번째 꿈을 안고 고향에서 떠나 서울에 정착했다. 그래서인지 서울은 왠지 빛나는 곳이라는 생각과 내 꿈을 다 이루어줄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을 항상 하곤 했었다. 지금 우리는 서울살이 각각 2년, 그리고 3년 차. 서울에 대해 생각했던 우리의 감정들과 이상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가장 서울 같은 곳이 어디라고 생각해? 라는 한 질문에 우리는 어떤 답을 내릴 수 있을까 한참을 고민했다. 서울에서 유명하다고 했던 곳은 구석구석 다녔다고 생각했지만 이 작은 질문 하나에 한참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우리의 답은 이랬다. 장소? 가장 서울 같다고 생각이 드는 장소? 너는 어디였지? 나는 남산. 남산? 언니는? 난 한강. 한강. 왜? 나는 사실 20살 되기 전까지 한강을 제대로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맞아. 그래서 맨날 그냥 사진, 인스타 이런 걸로만 보고 너무 예쁜 거야. 특히 막 한강에서 먹는 라면이나 치킨 이런 게 돗자리 깔고 노는 게 난 뭔가 로망? 그런 느낌이었어. 서울 하면은 서울에 곧 대학교를 가면은 거기 꼭 가고 싶다 이런 느낌? 너는? 나는 일단 남산이 약간 서울의 랜드마크? 약간 대표하는 그런 느낌이고 남산 딱 그 전망대 올라가면 서울 시내가 한눈에 딱 보이잖아. 그리고 막 중고등학생 때 체험활동 이런 데 가면은 막 서울로 간다 치면 남산 약간 들리는 그런 코스지 않았어? 그래?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뭔가 서울 하면은 남산타워 그냥 이렇게 떠오르는? 그리고 이게 서울 시내에 돌아다니다 보면은 남산타워가 되게 높으니까 한 멀리 쪽에 이렇게 잘 약간 보여서 어렴풋이 좀 보인다고 해야 되나? 맞아. 그래서 약간 서울을 대표하는 곳인 것 같아, 남산. 그러면은 서울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어떤 의미인 거야? 스스로 사는 곳에 있어서. 서울 같다. 그게 사실 사람마다 되게 다른 거잖아. 서울 같다. 외부인의 시점에서 말고 막상 살아보니까 이제 서울 같다를 정의를 하잖아. 그러니까 달라진 거라던가 아니면 그냥 내가 원래 갖고 있었던 서울 같다라는 것의 의미? 지금도 서울 같다라고 하면은 나는 약간 세련되고 진짜 도시 같은 느낌이지. 근데 약간 서울 이곳저곳 좀 많이 놀러 다니면서 약간 내가 그래도 좋아하는 곳은 막 세련되고 도시 같은 곳보다는 약간 고즈넉한 그런 데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약간 연남동이나 익선동, 뭔가 아기자기하고 되게 여유로운 그런 느낌. 해화 이런 데. 고등학교 때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학교에서 딱 나가면은 사람들 진짜 길이 엄청 많고 큰 대로변에 밤 되면은 막 반짝반짝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했는데 나도 와보니까 근데 딱히 뭔가 막 엄청 놀러 다니는 그런 취향? 성격은 아니어가지고 너무 시끄러운 곳보다는 살짝 여유롭고 조용한? 그러면 서울에서 계속 살면서 미래에도 계속 서울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 이 도시에? 나는 있긴 해. 계속 서울에서 살고 싶다는 마음? 이유 같은 거는? 그러니까 난 사실 운전을 할 생각은 별로 없거든. 근데 서울은 일단 지하철이 진짜 잘 돼 있잖아. 진짜 이게 길 한가운데 지하철역 있는 데가 서울밖에 없잖아. 뭐 그런 거 일단 교통이랑 놀거리 넓으니까 놀거리가 많고 제일 지루하지 않은 도시라 해야 되나?
그런 것 때문에. 연지는 계속 서울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 나도 서울에서 그냥 취업을 여기서 하고 싶어. 이유는 지방에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다시 지방으로 지방에서 그게 가고 좀 싶진 않은 느낌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기업들이 여기 많이 서울에 있으니까. 지금 꼭 답이 나오지 않아도 계속 고민해보고 그거를 찾아가는 것조차 우리한테는 그냥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거니까. (8월의) 어느 날 가장 서울 같은 곳이 어디인 것 같냐는 질문에 첫 번째 답안으로 종로를 찾았다. 예전엔 가장 서울 같은 곳을 남산이라고 생각했지만 남산은 서울 밖에 사는 이의 서울 이미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횡단보도 앞에 서서 높은 건물들을 보며 나도 언젠가 커리어 우먼처럼 이런 회사에 출근하는 날이 오겠지. 이 많은 건물들 중 내가 일할 곳이 한 군데는 있겠지라는 생각과 함께 새로운 고민들이 생겨났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졸업과 취업에 너무 긴 시간이 들진 않을까 하는 연쇄적인 고민들. 나만의 고민이 아닌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늦은 시간까지도 밝혀진 건물들의 불빛은 나를 작아 보이게 만들기도 했지만 그 불빛을 비추는 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다짐을 하게 만들어 주었다. 여기에 나의 삶의 터전을 꾸려나갈 수 있을까? 서울 하면 떠오르는 두 번째 장소로 북촌을 찾았다. 서울 하면 생각나는 것들은 고층 건물, 반짝이는 불빛, 그리고 도시였다. 하지만 자연을 즐기며 여유로움을 느끼는 것을 좋아하기에 한강처럼 고즈넉함과 여유로움이 담긴 곳이 어디일지 함께 고민하다가 북촌이 번뜩 떠올라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다. 수많은 한옥들이 모여있어 처음에는 다 비슷해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다 다른 모습들이었다. 어느 곳엔 해바라기 벽화가, 어느 곳엔 웃고 즐기면서 이야기하는 곳이라는 뜻을 가진 담소정이, 또 어느 곳엔 작은 텃밭을 가꾸어 파프리카를 키우고 있기도 했다. 이런 한옥에서 살면 어떤 기분일까? 어려서부터 아파트에 살았기에 이곳에서의 생활이 문득 궁금해졌다. 뭔가 옆반집 같아. 되게 부잣집. 조금 더 걸음을 재촉해 전망대에 올랐다.
조용한 카페의 전망대에 들어가 차를 한 잔 마시고 바라보는 한옥마을의 전경은 바쁘게만 살아온 나에게 주는 작은 숨통 같았다. 서울은 가장 바쁘게 미래를 위해서 움직여야 할 장소라고 생각했는데 곳곳에 숨통들이 있는 듯 했다. 이런 여유로움과 편안함, 고즈넉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소중한 이유는 바쁜 와중에 잠시라도 숨을 돌릴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 아닐까? 북촌에서 집으로 돌아왔다. 서울 같은 곳이 어디라고 생각해? 라는 한 질문과 함께 서울에서의 나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처음 서울에서 혼자 살게 되어 설레어하던 순간, 가고 싶었던 곳을 하나씩 가보던 순간,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서울에 살며 나의 삶을 되돌아볼 기회가 없었는데 많은 고민을 하며 되돌아보게 된 뜻깊은 시간이었다. 처음에는 서울을 그저 반짝이는 불빛과 고층 건물이 가득한 화려한 도시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달라졌다. 한 가지 모습만을 가지고 있지 않은 다양한 것들과 감성이 존재하는 서울 그 자체가 좋아졌다. 나는 미래의 서울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 미래에 내가 꾸리고 있는 삶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 종로 방문을 마치고 나는 다시 자취방으로 돌아왔다. 서울에서 터를 잡고 살기 이전과 이후 서울에 대한 나의 생각들이 많이 변해 있었다. 가장 서울 같은 곳으로 종로를 선택했던 이유는 고층 건물, 그리고 많은 회사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위해 바쁘게 사는 모습들을 동경했기 때문이다. 반면 내가 살고 있는 서울은 다소 시골 같은 모습도 있고 종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여유롭다. 가장 빛나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서울이지만 항상 그렇지만은 않았다. 자취방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내다 보니 처음에는 외롭기도 하였고 진로나 인간관계 고민 등 혼자 고민하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힘들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런 자취방에서의 서울을 겪으면서 나는 많이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시간들을 넘어 언젠가는 내가 동경하는 서울에서 살고 있는 나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